안녕하세요. 소과장님 18기 수업 듣고 있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낮 시간에 서과장님 수업 잘 듣고 왔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유튜브 올리기로 제 자신과 약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낮 시간에 많은 교육을 받고 나니 눈이 저절로 감기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하지만 저와 다짐한 약속 지키도록 힘내서 한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과장님 수업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숫자를 활용하라. 그다음에 황당하게 만들어. 이게 뭐지? 그리고 신뢰를 주어라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신뢰를 주어라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21년째 업체를 선정하고 제품의 가격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품질을 육성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품원가 총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21년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원가를 뽑는다는 것은 결코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 재미없는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입이나 브랜딩을 할 때 속된 말로 바가지는 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리게 되었고요. 그럼 이 영상을 보면 바가지 안 쓸 거냐? 그건 아니고요.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은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공업 제품의 가격은 재료비, 가공비, 일반 관리비, 이윤, 금형삼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에 적용되는 부품은 플라스틱 부품,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프레스 부품, 스테인레스 설거지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이 되고요. 열간, 냉간 단조 부품, 공구류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중력주도 다이캐스팅, 그 알루미늄 제품을 많이 쓰는 키링 같은 제품에 이러한 공법으로 제품이 제작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주재료비와 부수적인 재료비, 그 다음에 수입 재료비,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관리하는 관리비가 합한 게 주재료비입니다. 주재료비는 원재료를 투입한 중량에 그 원재료의 킬로그램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스크랩비를 뺍니다. 스크랩이 뭐냐면 부산물 같은 제품을 다시 써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도저히 쓸 수 없는 산업 폐기물 비용을 더한 게 주재료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재료비는 비닐 혹은 포장재와 같은 그런 제품을 이 제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부재료비라고 합니다. 그 수입 재료비는 수입 단가에 개수를 곱하고 환율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 운송비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을 더한 것이 수입 재료비입니다. 재료관리비는 위에 세 가지를 더한 값에 관리 비율을 곱하는 건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품을 창고 안에 쌓아놓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재료비나 부재료비는 그 재료비의 2% 정도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고요. 외주 재료비, 주로 수입 제품은 1% 정도의 관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공비입니다. 가공비는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무비의 주된 발생 요인은 인건비고요. 경비의 주된 발생 비용은 기계 비용입니다. 여기서 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사이클 타임이 있습니다. 사이클 타임은
net cycle time. 이것은 뭐냐면 직접 생산자, 그러니까 이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net cycle time에 불량률을 곱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캐비티는 뭐냐?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계에서 하나씩 나오면 나누기 2를 하면 될 것이고, 한 공정에 4개 제품이 나온다. 그럼 나누기 4를 하면 그 한 개 제품에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 시간과 로트 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비 시간은 작업자가 오늘 작업을 딱 시작하기로 했는데 바로 제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초품을 뽑아보고 그게 정상적인 제품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 준비 시간에 이 기종을 변환하지 않고 한 번에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의 로트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개념은 마무리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무비는 임률, 직접 생산자의 임률을 곱하면 그게 노무비고 거기에 시간을 곱하면 그 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총 들어간 노무비가 계산됩니다. 임률은 총 인건비에 작업 시간을 나누면 되는데요. 간접 인원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접 인원은 이 제품이 단순하게 물건을 걸어서 나오는데 딱 시간이 결정됐는데 사무직원들은 이게 근무 시간을 산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비율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입니다. 경비는 기계상각비, 건물상각비, 전력비, 수선비가 발생을 합니다. 제일 메인 발생 비용인 기계상각비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구입한 비용에 총 생산 연도수, 그 다음에 연간 가동 일수, 그리고 일일 가동 시간을 나오면 시간당 이 기계를 돌리는데 얼마의 금액이 발생하는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놓기 위해서는 그 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건물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기를 쓰는 비용이 전력비입니다. 그리고 기계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지만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수선비라고 하면 그걸 모두 다 더한 것이 경비입니다. 첫 번째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가 거의 한 80% 정도 제품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 관리비입니다. 아까 가공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생산에 발생한 비용, 가공비에다가 관리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관리 비율은 뭐냐? 총 그 회사가 발생한 비용에다가 간접 비용을 나눈 값을 비율로 곱하는 게 관리비입니다. 그럼 간접 비용이 뭔가요? 라고 하면 뭐 인사라든지 총무, 격리, 영업, 전산을 운영하는 전산 비용, 통신비, 수도비, 접대비 이거에 대해서 임원의 보수까지 합친 게 간접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윤입니다. 이윤은 가공비에 일반 관리비를 더한 것에 이윤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윤은 공업 제품인 경우에 10에서 한 20% 정도 사이에 보통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15% 정도 발생을 하고요. 굉장히 남이 안 하는 고급 기술을 할 경우에는 30%, 40%까지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형상각비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금형 혹은 몰드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붕어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부목감 비계가 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제품은 통상적으로 금형이 한 벌, 하나면 되는데 철판 부품은 이거를 여러 번 자르고 꺾고 구멍을 뚫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금형들을 모두 더한 값이 금형비가 되고요. 그 금형비에 총 생산 대수를 나눈 게 금형상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형상박기는 싸지겠죠. 그리고 운반비입니다. 운반비는 거리별 운반비에 적재 수량을 나누면 그게 한 제품에 발생하는 운반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째로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그 제품을 담아야 될 박스나 팔레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요건 어떻게 되냐면 팔레트 단가에 곱하기 전체 팔레트 수량 나누기 총 생산 대수, 이 제품을 생산하는 총 생산 대수를 나눈 게 그 한 개당 박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총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라서 별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21년차 구매를 한 입장에서 가격 협상을 하는데 키포인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된 이유는 저렴한 임률, 넓은 판매 시장, 적정한 인프라 구축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 풍부한 인구에서 나오는 싼 인건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형 교체가 없이 기존 교환이 없이 한 번에 부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넓은 판매 시장, 그리고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간접 생산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 이게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된 이유고요. 그러면 가격 협상 시 가장 핵심은 제조자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주면 가격이 다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줄여야 되나? 가공비를 줄여야 됩니다. 재료비나 나머지 비용들은 제조하는 분들이 핸들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공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제조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빠르고 쉽게 만든다면 시간은 줄어들 것이고, 그런 것을 제한해 하시면서 가격 협상을 하신다면 항상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원가는 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항상 시간의 방점을 주어서 협상을 이루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